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드디어 언리얼 엔진 4.26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4.26 버전에서는 사실적이고 몰입적인 콘텐츠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한 기능들이 상당히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시는 분들부터 실제 현업에서 파이프라인에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고 계신 분들까지 모든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에픽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에픽게임즈는 게임이나 엔터프라이즈 등 모든 산업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단순한 테크 데모가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산업계 최전선에 있는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굉장히 높은 레벨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실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드백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트너사들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것이 바로 웨타 디지털입니다. 아시겠지만 웨터 디지털은 지난 20년간 헐리우드에서 아바타나 혹성 탈출, 그리고 마블 시리즈 등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굵직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VFX를 맡아온 세계 최정상의 VFX 스튜디오입니다. 웨타 디지털에서는 이미 멈출 수 없는 흐름인 리얼타임과 버추얼 프로덕션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에픽게임즈와 함께 노력해 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웨타 디지털에서 언리얼 엔진 4.26의 새로운 기능들을 이용해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미어캣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현재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리얼타임 영상의 퀄리티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에 대한 답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어캣 프로젝트는 현재 마켓플레이스에서 무료로 공개되고 있으니 꼭 받으셔서 언리얼 엔진을 리얼타임 프로덕션에 도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들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언리얼 엔진 4.26 출시 노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에픽 라이브를 통해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4.26 버전에 추가되거나 개선된 모든 기능들을 이번 세션에 다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업계의 영향력이 큰 굵직한 기능들 중심으로 몇 가지 추렸는데요. 만약 4.26 버전 전체 기능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에픽게임즈 홈페이지에 4.26 릴리즈 노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헤어와 퍼입니다. 제가 에픽 라이브로 언리얼 엔진에서 스트랜드 기반의 실시간 헤어를 소개해 드린 게 올해 초 일인데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헤어와 퍼 그리고 패더 기능이 베타를 벗어나고 정식 버전이 되었습니다. 처음 기능을 런칭한 이래 지속적으로 이 기능을 개선하고 추가하여서 앞서 미어캣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게임이나 영상, 영화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프로젝트에 도입할 만한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디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엔진에서 보고 계신 이 씬이 방금 보셨던 미어캣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면은 리얼타임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퀀서에서 작업을 했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우선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이 미어캣 프로젝트에서 이 미어캣에 사용된 그룹은 현재 한 41만 가닥 정도 되는데요. 이 털을 그리는데 사용된 버텍스도 168만 개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 성인의 머리카락이 5만 개에서 8만 개 정도니까 이 미어캣에 어떤 정도의 밀도로 헤어가 적용된 것이 적용됐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실제 웨타 디지털에서 이 미어캣을 만들 때 현실의 미어캣과 비슷하게 털들의 수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41만 개의 그룹 헤어를 가진 캐릭터가 LOD도 없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언리얼 엔진에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헤어퍼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룹 에셋 에디터도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룹 에셋 에디터인데요. 기존의 헤어 프로퍼티 조정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LOD 탭인데요. 말 그대로 간단하게 그룹의 LOD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여기 있는 그룹 아이디 중에 LOD를 제작하고자 원하는 그룹 아이디를 결정하시고요. 저는 요 3번이 이게 아마 이 긴 털일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그룹을 LOD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법은 그냥 이 그룹 아이디 3번에 가셔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그냥 LOD가 생성됩니다. 실제 LOD가 생성되고 이렇게 움직일 때 털이 살짝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LOD를 단계별로 킬 수도 있죠. 조금 이 털들이 두꺼워서 약간 진해 보이는데요. 이때는 이 LOD 1번으로 가셔서 이 털의 두께를 반 정도로 낮추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LOD가 만들어졌죠. LOD 0번과 LOD 1번입니다. 자, 요 옆에 있는 보관 탭은요. 이 임포트 할 때 설정한 그룹의 일부 속성들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커브와 버텍스를 최적화할 수 있고요. 또 가이드의 밀도를 결정하거나 또 가이드가 없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생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스트랜드 탭에서는 이 그룹의 머티리얼을 설정하시거나 헤어의 다양한 너비나 그림자 속성,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반응, 그리고 씬라이트의 산란 효과 등 렌더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속성들을 여기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카드 탭이 이번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퍼포먼스 문제 때문에 이 그룹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카드 형태의 메시를 쓰게 마련입니다. 이때 이 카드 형태의 메시를 DCC 툴에서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만들어진 그룹 에셋의 이 파일들을 뒤져 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카드 메시를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가 만든 에셋이 아니고 만약에 남이 만든 에셋이라면 더 어렵겠죠. 이 작업을 언리얼 엔진에서 자동으로 해주는데요.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해서 누가 언제 헤어를 작업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필요한 순간에 아주 쉽고 간단하게 카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인데요. 정식으로 서비스되면 작업 프로세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가셔서 우선 카드로 변환하고자 하는 그룹을 선택할 건데요. 몇 번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 2번 해볼까요? 아까 하지 않았던 그룹 아이디 2번을 골라 보겠습니다. 아마 이 그룹 아이디 2번이 2번 말고 4번을 해볼까요? 4번이 아마 가슴털인 것 같은데요. 2번을 하겠습니다. 카드로 가셔서 우선 이게 헤어 그룹에서 추가를 해주시고 맨 처음 하셔야 될 거는 머티리얼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머티리얼에 실제 퍼에서 쓰고 있는 머티리얼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소스 타입에서 프로시저럴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시저럴 세팅에서 지오메트리와 텍스처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오메트리는 보통 어떤 형식, 어떤 형태로 카드를 만들지 결정하시게 됩니다. 여기 유저 가이드가 있는데 저는 카드 카운트로 하고 한 10,000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 그룹 아이디에 가서 저희가 이제 작업하고자 하는 그룹의 그룹 아이디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2번 하기로 했으니까 2번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2번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OD별로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LOD 0번에서는 그룹, LOD 1번에서는 카드. 여기서는 현재 LOD가 없기 때문에요. 현재 이 미어캣 프로젝트에서는 LOD 없이 전체 다 최고 퀄리티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LOD 인덱스를 0번으로 고쳐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실제 만들어진 카드는 이렇게 텍스처와 함께 메시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작은데 얼굴 앞면 부분이네요. 이게 지금 투사이드가 안 켜져 있어서 비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LOD로 가셔서 이 그룹 2번 가셔서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리 타입이 있는데 지오메트리 타입의 스트랜드를 카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카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메시 형태로 변하고요. 이게 일반적인 메시가 아닌 게 실제로 이렇게 리얼타임에서 돌려보시면요. 얼굴에 방금 만든 카드가 적용돼서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죠. 그럼 이제 그룹 에셋 에디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요건 좀 돌려놓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 LOD 가셔서 이 카드로 되어 있는 걸 다시 스트랜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LOD도 만들어 놓은 걸 없애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메시는 카드와 똑같은데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이 카드 형태가 아니고 볼륨을 가진 덩어리 형태의 메시를 그룹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이 기능은 저희가 프로시저럴하게 생성하는 것을 지원하진 아직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DCC 툴에서 만든 메시를 여기다가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은 말 그대로 이 그룹셋에 사용된 머티리얼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피직스가 이제 이 구름이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능을 하는 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이 걸렸을 때 이 헤어들이 어떤 물리적인 속성을 가질지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헤어에 많이 사용하는 물리적 속성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전에 에픽 라이브 헤어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언리얼 문서와 에픽 라이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4.26에서는요.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스카이 라이트, 볼유메트릭 클라우드 컴포넌트를 통해서 방대한 규모의 월드에서 동적인 라이팅과 대기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리얼 서밋에서 대기 표현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스카이 애트모스피어와 볼유메트릭 클라우드는 단순 하늘과 구름의 모양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대기와 구름이 빛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렌더링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볼유메트릭 클라우드는 우선 이전의 블루프린트 버전 대신 이번 버전에서는 컴포넌트 형태로 제공되어서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퀄리티 역시 영화나 TV에서 사용할 수준으로 퀄리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머티리얼을 이용한 워크플로우를 도입했는데요. 다양한 구름의 형태와 속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아티스트가 원하는 어떠한 스타일의 컨셉에라도 하늘과 구름, 기타 대기 효과를 만들고 렌더링 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도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대기에서 불투명 메시와 볼유메트릭 클라우드로부터 그림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업 편의성 측면에서도 이 애트모스피어 트레이스 샘플 수를 이제 컴포넌트에서 직접 슬라이드로 조절 가능하게 되어서 이 샘플링 퀄리티를 일괄적으로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콘솔 명령으로 이 샘플의 제약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게 되어서 프레임은 좀 떨어지겠지만 시네마틱에 맞는 퀄리티를 만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라이트도 이번 버전부터는 이 스카이 애트모스피어와 볼유메트릭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트 포그, 불투명 메시 등 기존의 리얼타임 캡처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캡처할 수 있게 지원되었습니다. 덕분에 기존 블루프린트를 이용한 리캡처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하는데요. 특히 이 리얼타임 캡처의 모든 연산은 GPU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CPU 리드백으로 인한 히치 현상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기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통합이 필요한데요. 통합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를 위해서 Environment Light 믹서 창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엔진 에디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간단하게 이 대기와 구름 효과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러한 통합된 스카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필수적인 컴포넌트 세팅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디렉셔널 라이트인데요. 달이나 구름 같은 직접적인 광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렉셔널 라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모빌리티를 무버블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트모스피어 선라이트를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바로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컴포넌트인데요. 이 대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스카이 애트모스피어에 관해서는 언리얼 서밋에서 발표한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이트도 필요한데요. 스카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리얼타임 캡처 기능이 생겼는데 이걸 활성화해 주셔야 실제로 이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캡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유메트릭 클라우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볼유메트릭 클라우드에서 구름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여기 클라우드 머티리얼에서 볼륨 머티리얼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일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맞춰서 이 구름을 그릴 수 있는 볼륨 머티리얼을 직접 만들어서 적용하시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처음 사용해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현재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몇 가지 기본 머티리얼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 제공하는 머티리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엔진 콘텐츠에 있습니다. 엔진 콘텐츠와 플러그인 콘텐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콘텐츠 브라우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뷰 옵션 가셔서 엔진 콘텐츠와 플러그인 콘텐츠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진 콘텐츠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m 언더바 볼유메트릭으로 치시면은 m 언더바 볼유메트릭 렌더 스피어라고 하고 여기 머티리얼이 추가로 있습니다. 요 머티리얼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쓰셔도 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다른 머티리얼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볼유메트릭 콘텐츠가 있는데요, 플러그인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 가셔서 머티리얼로 필터를 검색해 보시면요, 이 필터 굉장히 유용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많이 쓰셔야 됩니다. 머티리얼과 머티리얼 인스턴스 정도는 항상 이게 필터를 켜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콘텐츠 가시면 이렇게 몇 가지 기본 제공되는 머티리얼들이 있어서 이걸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인스턴스를 몇 가지 만들어서요, 인스턴스를 몇 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번 적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볼유메트릭 클라우드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머티리얼을 이렇게 적용하시면요, 이렇게 구름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지금 처음이라서 빌드 시간이 조금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빌드 시간을 보시는 것처럼 느리거나 하지 않고요, 실시간으로 쓸만한 퀄리티입니다. 자,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 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끔씩 번개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아주 리얼한 구름이 있고 여기서 컨트롤 L을 누른 채로 라이트를 조절해 보시면은 굉장히 리얼한 대기 효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구름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고 싶으시면요, 이 적용된 구름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여셔서 여기 있는 다양한 속성들 수치를 바꿔 보시면은 구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 에셋들을 대기를 세팅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하는 대로 이 대기 느낌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라이트부터 볼유메트릭 클라우드,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그리고 이 스카이 라이트까지 4-5개의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매번 이 아웃라이너 창에서 선택하고 디테일 창에서 수정하고 하시는 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바이러먼트 라이트 믹서 창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창으로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인바이러먼트 라이트 믹서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 레벨에 있는 스카이라이트,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그리고 볼유메트릭 클라우드, 그리고 라이트 소스까지, 디렉셔널 라이트까지 모두 보여주고 또 여기서 직접 값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요, 이 언리얼 엔진에 드디어 이제 워터 렌더링 그리고 메시 생성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양한 산업,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환경을 구성하시다 보면요, 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자주 표현되는 것이 바로 바다나 강 같은 이 물입니다. 저희는 이제 랜드스케이프로 어떤 스타일의 어떤 지형도 제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듯이 사실 바다나 강도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다양한 스타일로 제작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통합 워터 제작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플랫 몇 개를 겹쳐서 수면을 표현한 방식이 아니고요,
랜드스케이프와 완전히 통합되어 간단한 스플라인 조작만으로도 이 하나의 메쉬로 구성된 거대한 바다나 강, 호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하나의 수면에 쉐이딩과 렌더링 역시 기본 제공하는데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또 이 생성된 수면 메쉬는 파더와 같은 유체 시뮬레이션도 지원하고 앞으로 다양한 물리 반응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퍼포먼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 랜드스케이프처럼 이 워터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거리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이 컴포넌트가 나눠지면서 최적화가 자동으로 일어나서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시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레벨을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일반 빈 이제 랜드스케이프입니다. 예, 일반 랜드스케이프인데 여기에다가 플러그인에 가셔갖고 플러그인에서 워터로 검색하시면은 스웰로우 워터와 워터가 있는데요. 둘 다 활성화해 주시고 에디터를 재시작하시면은 워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시작해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액터 배치로 가시면은 워터를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워터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물 바디 바다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 간단해서 사실 깜짝 놀라실 정도인데요. 이렇게 워터바디 바다를 추가하시면요, 아래쪽에 워터바디 오신과 워터 메쉬 액터라는 두 개의 컴포넌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워터바디 바다를 움직여 보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랜드스케이프가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수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결정한 해안선에 맞게 지형을 자동으로 변형해 주는 겁니다. 자, 형태를 조절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스플라인을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선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스플라인에서 오른 버튼 클릭해서 스플라인을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형태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 보시면 이제 적당한 수면을 맞췄을 때 안쪽에 이렇게 경계선이 생기는 게 보기 싫죠. 이런 경우에는 선택된 채로 디테일 창을 가시면요, 여기 터레인이라고 있습니다. 터레인 가시면은 이 랜드스케이프가 어떤 식으로 단면을 가질지를 커브를 이용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경계선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섞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아마 앵글이 기본값인데 앵글로 하면 이렇게 선이 경계선이 명확하게 생기고요. 여기에 두께, 넓이로 선택하시면은 조금 경계선이 흐려집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됐죠. 그럼 조금 더 추가해 볼까요? 바다를 만드셨으면은, 자, 이 바다가 아까 제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경계선이 보이는데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워터 메쉬 액터입니다. 워터 메쉬 액터, 같이 생성된 워터 메쉬 액터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으로 가셔서 디테일 창에 가셔서 머티리얼을 설정하신 다음에 머티리얼이 여기 파 디스턴스 머티리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파 하시면은 워터 언더바 파 메시라는 머티리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아래쪽에 있는 기능 중에 여기 있는 파 디스턴스 메시입니다. 이게 바로 이 물 이후에 어느 정도 거리까지 바다를 표현할 거냐인데요. 여기서 적당히 100만 정도 해볼까요? 100만 정도 누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유체로 움직이는 이 워터 바디 오신 외부에 이렇게 좀 성능이 낮은 하지만 티는 나지 않는 이 메쉬가 추가되어서 원경까지 작업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을 하나 더 넣어 볼까요? 경계선이 살짝 보이죠? 공을 하나 더 넣으면 이제 수평선이 문제없이 잘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액터 배치 하셔갖고 물 바디 호수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바디 호수는 바다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바다하고는 다르게 이 쌓여져 있는 패곡선 안쪽에 물이 생긴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사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랜드스케이프 높이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덕 같은 경우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오프 세팅을 앵글이 아니라 두께로 하시고 이 두께를 조금 더 늘리시면은 넓히시면은 자연스럽게 오브젝트가 적용될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는 좀 적당히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이 강과 바다를 연결하기 위해 쓰는 게 바로 물바디 강입니다. 리버인데요. 요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플라인이 생성됩니다. 예, 그래서 이 스플라인을 가지고 한쪽은 바다에 높이를 이렇게 적당히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한쪽은 이렇게 강에다가 맞추시면은 그 둘 사이를 스플라인에 맞게 흐르는 물로 강을 만들어 줍니다. 예. 자,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물이 그냥 적당히 겹쳐져 있는 플레인이 아니고 실제 하나의 메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와이어프레임으로 한번 가보면요. 보이시나요? 예, 이런 식으로 물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높이를 적당히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요 스플라인을 조절하시면 강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꽤 괜찮죠? 만약에 경계선이 너무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스플라인 포인트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스플라인 포인트마다 이 각 강의 넓이라든지 또 강의 물이 흐르는 속도 그리고 뭐 주변에 갔을 때 사람한테 들리는 물 흐를 소리의 어떤 크기까지 아주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물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도도 치고 있는데요. 이 파도 같은 경우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웨이브 쪽을 가시면요. 저희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속성치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시면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웨이브에 가시면 워터 웨이브 에셋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에셋에 바로 그냥 상수처럼 직접 값을 지정하시고자 하면요. 오른 버튼 누르셔서 이 게스나 워터 웨이브를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직접 파도의 크기라든지 파도의 형태, 파도의 높이 등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에셋, 이 플러그인에는요. 현재 저희가 몇 가지 물리적인 모델도 추가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력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를 만들 때 보통 배경을 만들 때 바다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뭘까요? 부표라든지 혹은 떠다니는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유물들이죠. 예, 부유물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저희는 이제 이 시스템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요 컴포넌트들이 있으니까 요걸 한번 실제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적당히 놓으시고 시뮬레이션을 걸어서 떨어뜨리면은 자 보이시나요? 지금은 이게 파도 위에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만 움직이는데요. 이걸 만약에 아까 만들었던 강에 놓으면은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쓸려 내려오기도 합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블루프린트 액터를 하나 만드셔서 안쪽에 있는 컴포넌트 추가해서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얀시라고 이 부력입니다. 보얀시 컴포넌트를 추가하시고 그 보얀시 데이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부력 포인트를 지정해 놓으시면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에 떠다니게 됩니다. 또 지금 이제 시연을 해드리진 않을 건데요. 실제 캐릭터나 오브젝트들이 물에 이렇게 첨벙거릴 때 주변에 물이 영향을 받는 물리 시스템도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서 조만간 서비스 될 거고요. 또 지금 이 물에 있는 어떤 다양한 코스틱 효과라든지 거품 같은 경우도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 플러그인 콘텐츠에 가시면요. 아래쪽에 있는 워터 콘텐츠인데요. 이 안에 샘플 데이터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나 영화 같은 데서 빠른 시간 안에 시네마틱에도 사용할 만큼 높은 퀄리티의 어떤 해변이라든지 강가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 워터 시스템은 굉장히 큰 축복이 될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실험 단계이긴 한데요. 지금 이 상태만 가지고도 이게 정식 버전이 되었을 때 어떤 정도의 잠재력을 가질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능은 이 시퀀서 비선형 애니메이션 툴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작업은 사실 어떤 산업군이든 상관없이 가장 수정과 재작업이 많은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애니메이터들은 이렇게 수정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DCC 툴로 데이터를 옮겨서 재작업하고 다시 엔진으로 가져와서 컨펌받고 하는 이 비효율적인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작업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언리얼 엔진과 시퀀스에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부터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4.26에서도 애니메이션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기능은 바로 풀바디 IK입니다.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 이 풀바디 IK가 되냐 안 되냐가 어떤 제작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죠. 보통 애니메이션, 키 애니메이션은 이제 포징을 통해서 잡는데 자연스러운 포즈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죠. 언리얼 엔진 4.26에서는 컨트롤 릭의 노드 형태를 통해서 이 풀바디 IK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컨트롤 릭에서 루핑 및 브랜치 노드도 지원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반복 작업이라든지 혹은 이 분기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루핑과 브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릭을 만들 때 이 컨트롤 릭 그래프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서요. 관리하기도 좋고 복잡도가 감소하니까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아져서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또 이제 스켈레톤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퀀스에서 캐릭터를 배치하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 이 스켈레톤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조금 더 정확히 예측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시퀀스에서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에 추가된 하나가 또 이 본 매칭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쓰는 루트 모션 개념을 적용한 겁니다. 이게 사실 캐릭터들이 정해진 어떤 피벗을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더라도 포즈나 모션에 따라서 그 경계선이 되게 워프하듯이 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 본 매칭을 이용하면은 이 루트가 아니고 이 특정 본 위치를 기준으로 애니메이션을 정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또 FK 본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기존의 이 통째로 키 애니메이션을 컨트롤 릭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시퀀스로 뽑을 수는 있었지만 이미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수정하는 거는 안 됐었죠. 이제 그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시퀀스 파일을 가지고 FK 본 형태로 매핑해서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필요한 몇 부분만 수정하실 수 있게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컨트롤 릭 인버전 기능이 추가되어서 FK 본뿐만이 아니라 컨트롤 릭을 이용해서도 기존에 존재하는 애니메이션을 수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에디트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레벨에 미어캣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 미어캣이 적용된 시퀀서 파일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시퀀서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미어캣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추가 누르시고 워크, 걷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됩니다. 자, 지금 이동을 안 하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운데요. 이동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이 트랜스폼에서 시작 지점에 키를 주시고 또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에 실제 미어캣을 이동시키셔서 여기서 키를 주시면은 이렇게 미어캣이 이동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달리는 애니메이션 하나 추가해 볼까요? 런에서 미어캣 런을 선택하셔서 같은 트랙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요, 애니메이션 두 개가 겹쳐지는데 이때 이제 잘 보시면은 사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전환되는 순간에 포즈가 변하면서 이게 약간 캐릭터가 뒤로 탁 튕기는 느낌이 나죠. 요걸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켈레톤 표시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스켈레톤 표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녹색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이 본이 뒤쪽으로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여기서 이전에는 이 키 값을 이렇게 꺾어서 캐릭터를 워프 시키듯이 위치를 맞췄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원하는 적당한 본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저는 앞발로 할까요? 예, 앞발로 해보죠.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오른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다음 클립에서 이 본과 매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제가 결정한 앞발 레프트 풋으로 하겠습니다. 레프트 풋을 선택하시면은 지금 보셨나요? 앞에 애니메이션이 살짝 뒤로 움직여서 정렬되어서 이렇게 변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포즈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 매칭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위치를 맞춘 다음에 그냥 이 애니메이션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겹쳐 놓으시면요, 자연스럽게 본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달릴 때도 위치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 애니메이션이 너무 짧으니까 이 루핑 애니메이션을 좀 느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이 미어캣을 충분히 당기신 다음에 이렇게 키를 주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스켈레톤을 끄겠습니다. 끄고 G 버튼을 눌러서 게임 모드로 들어가시면 이제 화면에 가리는 것들이 다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미어캣이 자연스럽게 달리는 포즈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 애니메이션에 가셔서요,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여기 컨트롤 릭에 FK 컨트롤 릭으로 편집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기존에 만드는 시퀀스 애니메이션 두 개를 굵기로 해 놓으시면요, 전체 본 형태로 본의 키로 변환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서 만약에 제가 이 머리 부분을 조금 움직이고 싶다. 자, 넥으로 할까요? 머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특정 본만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제 이 본이 아니고 컨트롤 릭을 이용해서 수정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요, 마찬가지로 오른 버튼 클릭하시면은 컨트롤 릭의 굵기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컨트롤 릭의 컨트롤을 가지고도 애니메이션을 수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다양한 비선형 애니메이션 생성 및 편집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언리얼 엔진 내에서 이 애니메이션들을 수정, 생성, 블렌딩 작업하는 것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공정에서 좀 더 빠르게 또 좀 더 효과적으로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능은요, 무비 렌더 큐 워크플로우 및 개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이 퀄리티 미디어 익스포트라고 불렀던 무비 렌더 큐의 기능이 크게 확장되었는데요, 이번 버전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드디어 이제 커스텀 렌더 패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커스텀 머티리얼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매트 아이디, Z 뎁스, 월드 포지션, 월드 노말, 앰비언트 오클루전, 모션 벡터, 그리고 리플렉션을 저희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최종 영상을 렌더링할 때 같이 커스텀 렌더 패스를 출력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만약에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어떤 커스텀 렌더 패스가 필요하시다 하더라도요,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여러분들이 머티리얼을 직접 생성해서 만드시면요, 프로젝트에 특화된 커스텀 렌더 패스를 생성해서 뽑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마스터 시퀀스를 렌더링 할 때 기존하고 다르게 이제는 이 여러 개의 샷으로 구성된 경우에 그 샷들 중에 일부만 분리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대기열을 이 큐 자체를 SS로 저장해서 언제든지 다시 불러서 렌더링을 따로 걸 수도 있고요. 또 이 각각의 샷마다 하나의 이 시퀀스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요, 각각의 샷마다 이 개별적으로 옵션이나 세팅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 파이널 컷 프로의 XML에 있는 EDLS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그 편집점 데이터만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요거를 언리얼 엔진에서도 이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칼라 IO를 통해서 이 뷰포트라든지 시퀀서에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색을 보정하실 수 있도록 엔진에 통합되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능이 바로 이 렌더팜 구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버전부터는 이 외부 어플리케이션이 이 무비 렌더 큐를 외부에서 실행시킬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서요, 예를 들면 데드라인 같은 앱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팜을 구축하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애플의 프로레스 포맷이라든지 혹은 아비드의 DNX HR이라든지 또 이제 16비트 멀티 채널 EXR 포맷 같은 이 프로 미디어 코덱에 대한 지원도 추가되었고요. 자, 다음에 소개해 드릴 기능은 바로 라이트메스 GPU에서 돌리는 기능입니다.
이제 라이트 매스를 GPU에서 작동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CPU 라이트 매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른 라이트 맵 빌드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GPU 라이트 매스는 이 다이렉트X 10이랑 DXR 레이트레이싱을 활용해서요. 그냥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도 훨씬 더 정밀한 라이트 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씬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CPU 라이트 매스랑은 속도 차이가 많이 크게 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GPU 라이트 매스에서는 인터랙티브 프리뷰도 지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라이트나 오브젝트를 옮기실 때 바로 실시간으로 뷰에서 막 라이트 맵이 빌드되는 것들을 언리얼도 지원하게 된 거죠. 이 GPU 라이트 매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현재 이제 몇 가지 세팅이 필요한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간단하게 만든 GPU 라이트 매스 맵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창에 가셔서 GPU로 검색하시면 GPU 라이트 매스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에디터 재시작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 다음에 프로젝트 세팅을 가셔서요. 프로젝트 세팅에서 몇 가지 옵션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우선 RHI로 검색하셔서 이 기본 RHI를 DirectX 12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으로 검색하셔서 레이트레이싱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요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GPU 라이트 매스를 쓰실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터랙티브 프리뷰를 쓰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렌더링 탭에 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버추얼 텍스처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버추얼 텍스처 지원 활성화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또 버추얼 텍스처 라이트맵 활성화도 켜 주셔야 이게 인터랙티브 프리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사용법은 이제 간단한데요. 이 상태에서 빌드 오른쪽에 삼각형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GPU 라이트 매스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GPU 라이트 매스를 걸 수 있는 창이 이게 따로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라이트 빌딩을 누르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제가 뷰를 움직일 때마다 또 이 오브젝트를 움직일 때마다 빌드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도 지금 엄청 빠르죠? 지금 아래쪽에 있는 현재 뷰의 라이트 빌드를 보시면 숫자가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뷰포트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갱신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이 실시간을 꺼놔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실시간을 끈 이유는요. 이 실시간을 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실시간을 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GPU 라이트 매스 빌드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보기에는 훨씬 좋지만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속도가 꽤 느려지죠. 그래서 이 경우는 뷰포트에서 컨트롤 R을 눌러서 실시간 모드를 끄시고 이렇게 필요하실 때마다 뷰를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한 몇십 배 이상 빨라지죠. 이렇게 쓰시는 것이 효과적일 걸로 보입니다. 자, 어느 정도 되셨으면요. 중지하시면은 라이트 맵이 이렇게 아주 높은 퀄리티로 빌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GPU 라이트 매스는요. 모빌리티가 다이나믹인 라이트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굽을 수 있는 라이트에서만 반응하게 됩니다. 나야가라도 몇 가지 이제 개선점이 있는데요. 우선 안전성과 퍼포먼스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이게 실험 단계이긴 한데요. 이번에 컴포넌트 렌더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리얼 서밋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 파티클의 스켈레톤 메쉬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컴포넌트 렌더를 쓰면 더 이상 이러한 우회할 수 있는 편법을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파티클에 스켈레톤 메쉬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대로 사실은 스켈레톤 메쉬뿐만이 아니라 언리얼 엔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컴포넌트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컴포넌트 렌더러에 포인트 라이트, 섀도우를 캐스팅하는 포인트 라이트를 집어넣으시면요. 전에 볼 수 없었던 만큼 높은 퀄리티의 그림자를 생성하는 파티클 라이트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콘텐츠 예제 프로젝트에 이러한 다양한 나야가라에 관한 예제들이 추가되었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이펙터로서 또 실력을 늘리시고 또 참조할 만한 자료를 찾으신다면 콘텐츠 예제를 꼭 참조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도 꽤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이 다양한 영상 쪽에서 사용하고 계셔서 요청이 많았는데요. 이번 버전의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우선 이제 몇 가지 많이 사용되는 파일 형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이전 버전에 비해서 프레임 증가와 메모리 사용량 감소 등 퍼포먼스에서도 굉장히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 요번에 또 새로 들어간 것 중에 이 기존에는 정해진 한도의 포인트 수에 맞춰서 이렇게 최적화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그게 아니라 지정된 프레임에 도달할 수 있게 자동으로 이 버텍스 이 포인트 버짓을 조절해주는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되었고요. 또 하나의 이 포인트 클라우드 에셋에 20억 개 이상의 포인트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요. 이전에는 최근에 이제 이 프로젝트들이 대형화되시면서 스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에픽게임즈에서는 이번 버전부터는 이런 20억 개 포인트 제한을 없애서 그 이상의 엄청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스미스에서 이 나비웍스와 라이노를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데이터 스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게임 쪽은 이미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거의 레퍼런스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 산업에서는 굉장히 프로세스마다 다양한 파일 형식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산업군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 데이터 스미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라이노와 네비웍스 외에도 USD 스테이지도 개선되었고 USD 임포터와 익스포터도 개선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아트와 공통 부분에서 4.26에 추가된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4.26 버전에서도 이 M&E 분야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퀄리티나 제작 공정에서의 혁신을 이끌어 갈 만한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을 저희가 많이 추가하거나 개선하였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에픽게임즈는 누구나 더 사실적이고 또 누구나 더 몰입적인 콘텐츠를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